네, 개장하고 27분 지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주도주 투자로 어떤 종목 눈여겨봐야 하는지 함께 찾아보시죠. 계속해서 오르는 코스닥은 트럼프 대통령도 무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전략,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 세워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프닝에서는 코스닥을 이야기를 드렸지만 첫 번째로는 반도체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메모리 품귀 현상이 좀 너무 많이 나온 이야기죠. 메모리가 모자라다, 쇼티지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어요. 작년 규모의 2배 이상으로 커질 전망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올해 전 세계 메모리 시장 규모가 5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숫자 안에서 좀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간밤에 시티그룹에서 또 리포트를 냈더라고요. 하이닉스 140만 원까지 간다 이런 리포트도 나왔던데 이런 원인 뒤에도 이 메모리의 가격이 계속 치솟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는 좀 어떤 전략을 짜 가보면 좋을까요? 이제 좀 소부장의 시기가 계속 온다? 지금 일단 메모리 소비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풀 꺾이긴 했어요. 그래요? 한풀 꺾였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그렇다고 많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죠. 계속 오르니까. 계속 올라와 있고 고작 올라간 거 대비해서 10,000원, 20,000원 살짝 우리 주가처럼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비자 시장만 먼저 이야기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번에 실적이 모든 게 좀 겹쳐 있잖아요. 29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네. 지금 무슨 손에 손잡고 지금 동맹끼리 얘기를 하겠다는 건지 참. 네. 어쨌든 지금 최근에 주가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최근 고가 내에서 큰 이탈 없이 횡보 형태로 조정을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 발표 이후로 결국에는 더 갈 수 있다라는 믿음과 기대치들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더 서프라이즈로 더 뛰어나게 이미 뛰어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대치는 높게 지금 현재 계속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약간의 좀 이런 좀 곤란스러운 점이 있어요. 증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네. 증설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는 좋습니다. 좋잖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네. 많이 필요한데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낸드 전략 보시면은 낸드 같은 경우에 최근에 가격이 거의 100% 인상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설 쪽은 낸드 쪽은 아직은 빠르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메모리 쪽을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 실적향과 관련돼서는 결국에 증설 더 하냐 마냐 그리고 이번 실적향들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장비주들 쪽까지도 실적 분위기와 기대치들이 높아지는 모습을 기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ETF 시장 같은 경우에 반도체 소부장 쪽에 지금 조단위 돈이 다시 쏠리고 있다. 그러니까 대장주가 저렇게 갔는데 아직도 이렇게 저렴한 게 말이 되냐? 이런 분위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부장을 먼저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소부장 종목은 제가 손절 종목을 하나 좀 리뷰를 해볼까 해요. 어떤 종목이죠? 테크윙을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테크윙이요? 네, 테크윙입니다. 자,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말 저도 예상과 많이 빗나간 종목이었어요. 20일 그리고 21일이었습니다. 21일 IR 이후에 급작스럽게 하락이 나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IR 발표 결과 내용에서 저도 해당 자료를 보고 딱 봤는데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었어요. 숫자. 네, 숫자가 빠져 있었습니다. 테크윙의 큐브 프로보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에 HBM4에 대한 수율도 지금 생산 수율도 지금 다시 잡히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납품과 관련해서 추라 지금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큐브 프로가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냐라는 의구심. 두 번째로 새로운 고객사, 신규 고객사 진입까지 아직 수치로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지금 평가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IR 내용에서 있었던 내용들에 대한 발표는 아직은 없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결국에 테크윙의 큐브 프로보,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추가적인 지금 현재 장비주들이 더 살아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소부장 ETF 자금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일부 IR 이후에 하락분이 있었지만 시장에서는 HBM 테크윙, 큐브 프로보에 대한 기대치를 지우지는 않기 때문에 소부장들이 올라갈 때 이번 하락분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IR 내용에서 좀 이런 실적적인 기대치를 좀 찍히는 그런 숫자가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실망감으로 밀렸었던 종목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시 한번 기대감을 만드는 실적 발표 구간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어디를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HBM과 관련된 종목들, 대장주들을 쫓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 자금이 코스닥으로 쏠리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네. 장비주들은 ETF 자금이 쏠리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네, 당연히 우리는 그러면은 HBM 대장주라고 표현하는 장비주 사야겠죠. 자, 현재가 16만 8,900원에 재매수 또 추가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미반도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한미반도체입니다. 자, 한미반도체가 저희가 지난 12월 달부터 10만 원 초반대에서 계속 모아 담으면서 끌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TC본더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 이 한미반도체 상승분에는 SK 하이닉스와 다시 재장비 공급과 관련된 공시가 나오면서 불화설이 사라졌다라는 게 가장 좋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와 함께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크게 실적 영업이익을 보여줬다는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그만큼 쇼티지가 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장비주에 대한 기대치들은 그럼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동시에 이번에 장비주들 실적을 보시면서 한미반도체나 이제 뭐 테크위, 뭐 PSK 홀딩스 각각의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들도 이제 향후부터 발표가 나올 건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실적이 장비주들 잘 안 나와도 상관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줄 거예요. 왜? 증설 무조건 해야 돼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와 같이 지금 이 장비주들도 보시면은 대표 대장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고가 내에서 횡보 조정 나오고 있는 구간 동안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기간 조정 형태로 깔끔하게 받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HBM4에 대한 생산 확대 쪽으로 보셔야 되는데 한미반도체가 지난 최초의 HBM3부터 시작돼서 올라갔었던 최초 사이클보다 지금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뭐다? 고객사가 더 넓어지고 있다. 최초에 한미반도체가 이 종목이 24년, 25년 계속해서 올라왔었던 주봉으로 한번 저희가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네, 차트 확인해 볼까요? 네, 한미반도체입니다. 자,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이 23년도 때 당시에 10,000원이었고 네, 지금 보시면은 24년도까지 거의 20만 원 가까이 올라가는 기염을 또 했었죠. 근데 이때 당시에 재료가 뭐였습니까? SK 하이닉스의 독점 공급 TC본더.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자, 근데 지금은 독점 공급이 아닙니다. 네. 오히려 지금 전 메모리사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전부 다 증설량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한미반도체가 지금 입지를 다지고 있는 곳이 어디다? 일단 최초에 독점 공급해왔고 지금 다시 관계 개선을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두 번째는 어딥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가지고 막 쥐락펴락 또 하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런 반도체 장비나 반도체 회사들 어디로 와라? 북미로 와라 하잖아요. 근데 한미반도체 지금 어디 투자하고 있어요? 마이크론. 그렇죠. 그것까지 생각해 보시면은 삼성전자까지 붙으면은 더 좋겠죠. 네, 물론 더 좋겠습니다만 그거는 아직 기대감이라는 점, 아직은 이쪽은 관계 개선이 안 되나 봐요. 네. 네.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꼭 이 3사 중에서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까지 현재 장비 공급에 대해서 이제 증설향의 최대 수혜를 받을 기업이기 때문에 독점 공급이라는 부분은 이제는 신경 쓸 필요 없다. 증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점을 기억해 보시면서 한미반도체도 이번에 반도체 소부장 저평가 ETF 내에서 자금 유입이 가장 많은 종목 중에 하나니까요. 그 점 참고해 보시면서 자, 한미반도체 차트 지금 보고 계신데 주봉 형태로 보시면은 지난 24년도 고가 저항대 자리 맞고 지금 현재 횡보 형태로 조정 중인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이 저항대에 대해서 돌파 시도를 보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 자리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현재가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가격 전략은 지난 고가권 근처인 이거 제가 좀 잘못 써놨는데 22만 5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5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도 대장주와 함께 올라가는 기대를 만드는 게 바로 이번에 실적 발표 구간이니까요. 아직 소부장들 들고 계셨던 분들 이번에 더 큰 상승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증설에 대한 가능성을 더 확인할 수 있는 실적 발표 기다려보면서 저희 다시 한번 진입해 보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장비주 안에서는 편입해 보도록 할게요.
리뷰로 한번 이어가 볼까요? 리뷰를 기다리고 있는 장비주가 또 하나 있습니다. 화면 통해서 5개 종목 현황부터 체크해 보시죠. 총 2개 종목 볼 텐데요. 더 최근에 담았던 종목 PSK 홀딩스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 목표가 7만 1,000원 잡고 들어갔는데 오늘 고가 7만 500원까지 찍고 왔거든요. 앞으로의 전략이 궁금해요. 계속 일단 기다린다. 더 좋은 호재가 남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8만 원까지 홀딩. 8만 원까지 홀딩. 8만 원까지. 이제 장비주들, 이제 소부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전고점 돌파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24년도 고가까지 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PSK 홀딩스 이렇게 우리가 반도체 장비주들 다 수익 봤는데 네. 테크잉 하나만 아까 보면 참 아쉽죠. 그러니까요. 네. 테크잉도 결국에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PSK 홀딩스입니다. PSK 홀딩스도 결국에는 HBM 쪽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를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강했었던 대장주들이 그대로 좀 강하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PSK 홀딩스는 저희가 이미 기술적인 분석 형태 통해 가지고 최대 목표치는 8만 원, 다만 1차적인 목표가는 7만 1,000원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500원 차이예요. 500원 차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 거의 다 왔다고 말씀드리면서 8만 원입니다. 여기까지는 절대 계속해서 홀딩하자. 지금 특히나 시장 같은 경우에 기존에 가던 종목들이 마찬가지예요.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열이지 않냐? 지금 뭐 매수가 너무 많이 있지 않냐? 개인들이 많이 사지 않았냐? 네, 상관없습니다. 계속 올라간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PSK 홀딩스 2차 다음 목표가는 지난 24년도 고가권 당시 매물대 자리인 8만 원까지니까요. 꼭 8만 원까지 또 숫자 앞자리 바뀌는 거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 가지고 있는 목표가까지는 500원 남았는데요. 흔들리지 말고 8만 원까지 쭉 홀딩해 보겠습니다. 원전주 안에서 BHI도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오늘 장 초반에 SMR 원전주 쪽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BHI 같은 경우에서도 프리장에서부터 반응이 있었어요. 이 종목 후속 전략은 좀 어떻게 가지고 갈까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반도체가 항상 쉬어가는 구간은 뭐가 움직인다? 기존 주도주. 그렇죠. 기존 주도주 중에 에너지죠. 아, 그렇죠. 이런 에너지 쪽에서 2차 전지와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이 최근에 변동성을 굉장히 높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BHI 같은 경우도 확실히 움직일 때는 시원하게 움직여준다. 그 점을 체크해 보시면은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원전주들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과 그리고 반도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변동성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수급이 다시 만약에 반도체 쪽으로 바뀌게 된다면 원전주는 또 그럼 잠깐 쉬었다가 또 올라가는 이런 왔다 갔다 시속 게임이 펼쳐질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시속 게임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상황에서는 일부 또 수익권 챙기면서 스윙 형태로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BHI는 지금 오늘 중에 일부 또 갭을 또 벌려놓은 상황인 만큼 저라면 여기 자리에서 일부 또 수익 챙기고 소부장들을 조금 더 담아보시자 말씀 전해드리면서 원전주들까지 계속 이렇게 사이클이 계속 순환하면서 빠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우상향 그림 계속 그려보시면서 이 시세가 끝나는 건 언제일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더 이상은 못 간다라고 하는 때이기 때문에 네. 특히나 젠슨학 CEO가 이번에 AI 병목 현상은 결국에 에너지다라고 말했던 점 기억해 보시면서 BHI는 지금 여기서는 일단 잠깐만 스톱하고 반도체 소부장으로 한번 이동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주 안에서 리뷰 다뤄봤습니다. 잠깐 스톱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랄게요. 코스피까지 양전해준 지금 코스닥 시장 안에서 저희가 계속 팔로우하고 있는 2차 전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어떤 키워드 숨어 있는지 만나보시죠. 양시장 모두 양전해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특히나 장 초반에는 눌리면서 시작했지만 빠르게 양전해줬습니다. 지수 기여도 상위를 봤을 때도 완전 장 극초반에는 바이오 그리고 소부장단이 올라와 있었다면 지금은 에코프로 그룹주가 좀 상승폭을 놀리고 있고 또 그 안에서도 여타 종목들도 혼조세를 오가고는 있지만 빠르게 상승폭로 전환해주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2차 전지 안에서 또 종목을 하나 들어가 본다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2차 전지에 대해서 트레이딩 양력을 보시면은 10월 달부터 대장주들의 바닥권부터 상승 이후로부터 이제 11월, 12월 일부 변동성 지나고 이제 12월 말부터 1월 달부터 우리가 딱 들어갔었던 게 먼저 테마를 봤었어요. 테마였어요. 뭐였냐면은 로봇과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 전고체 이쪽 테마를 먼저 봤었었고 두 번째로 넘어왔었던 거는 실적 개선 저평가 그러니까 10월 달에 올라왔었던 종목들 그 해당 종목들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삼성 SDI 같은 종목 에코프로 BN 눌렸을 때 LNF 이런 종목들을 트레이딩을 해왔는데 네. 자,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대장격으로 먼저 올라갔었던 종목이 뭡니까? 삼성 SDI예요.
그런데 지난주 기준으로 에코프로나 여타 2차 전지주들이 키 맞추기가 안 나왔었던 상황에서 이번 주에 이제 키 맞추기가 나왔습니다. 키 맞추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대장주들이 앞으로 긍정적인 뉴스 그리고 실적 발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2월 2일입니다. 이 기점 맞춰서 더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은 밑에 소부장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빠르게 삼성 SDI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자면은 네.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엄청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삼성 SDI는 왜 못 가요? 거래소에 있어서? 그겁니다. 딱 그거예요. 네. 그 차이밖에 없는데 하지만 기존에 먼저 대장격으로 2차 전지의 분위기를 만들어줬었던 거는 삼성 SDI다라는 점 꼭 생각해 보시면서 ESS향과 그리고 로봇향에 대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밑에 있는 아직도 2차 전지는 싼 종목들이 많은데 근데 우리는 이 2차 전지 중에서 어떤 종목을 노려봐야 되냐? 북미향이 있는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노려보자 말씀드리면서 잠시만요. 현재가 8,280원에 포트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평가 종목은 WCP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WCP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2차 전지 시세 붙였을 때 엄청 올라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87,000원까지 갔었어요. 오, 87,000원이요? 네, 87,000원까지 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8,400원이네요. 정말 뭐 10분의 1 수준으로. 그러니까요. 2차 전지주들이 정말 한때 강했었던 모습과 달리 정말 지금 현재 구간에 너무 저평가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핵심 소재 분리막을 SK온, 삼성 SDI, LG 엔솔까지 그리고 북미향까지 현재 공급 확장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앞선 실적까지는 전부 다 적자였어요. 적자거나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북미향을 잇는 기업을 봐야 되는 이유가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ESS 그리고 EB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까지도 이야기는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겠습니다만 로봇향과 관련돼서 북미향 같은 경우는 EB 시장을 뭐 축소라고 이야기는 할지언정 테슬라가 남아있잖아요. 테슬라가 남아있기 때문에 크게 북미향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다 말씀드리면서 자 4680 배터리 같은 경우에 이 WCP 같은 경우에도 LG엔솔을 통해서 분리막 공급 계획이 있었었는데 LG엔솔에서 테슬라 이번에 무상과 관련된 뉴스가 나왔잖아요. 네. 정확하게는 테슬라에서 자체 생산과 동시에 사이버 트럭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는 이야기였는데 근데 결국에 LG엔솔과 대한민국 기업의 2차전지 배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왜냐고 하면은 테슬라가 아무리 지금 전기차 업체에서 지금 리튬 배터리에 대한 생산 능력을 확보하려고는 하지만 그 이전에도 지금 더욱 발전한 건 누구다? 우리나라 2차전지 배터리 회사들입니다. 그 부분을 채울 수는 없기 때문에 LG 엔솔과 함께 동시에 이미 미국 공장 진출이 되어 있는 만큼 재공급 계약, 특히나 올해 4월이에요. 올해 4월입니다. 사이버캡입니다. 사이버캡 양산이 4월부터 들어가요. 그런데 과연 이 양산 시점에서 테슬라 자체 배터리에서 충족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을 꼭 생각해 보시면서 LG엔솔과 함께 가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게 수급도 특이 종목입니다. 외국인 6거래일 연속 매수에 들어왔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주봉 보실게요. 주봉 현재 구간 아직도 쌉니다. 1차 목표가는 저항대 구간인 15,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이번에 시세 바꾸면서 올라가면은 이런 앞선 빈 공간이죠. 이 종목은 34,000원까지도 열려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저평가 종목들 계속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의 주도주 투자 이렇게 소부장 안에서 한 종목, 2차 전지 안에서 한 종목 함께 골라봤습니다. 상승 전환하고 유지해주고 있는 양시장 오늘 끝까지 이 상승불 유지해주길 바라면서 오늘 장 남은 대응은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